한국이 최근 베트남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발령해 베트남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8개월 만에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제주도가 또다시 넘쳐나는 베트남 입국자의 물살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적의 관광객에게 30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됐던 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는 팬데믹 사태가 잠잠해짐에 따라 지난 6월 재개됐는데요. 재개 즉시 일주일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40%나 증가하며 제주도 공항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팬데믹 전까지 악명 높았던 중국인들만큼이나 동남아 출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 관광객들은 이상하게도 입국 후에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고 하는데요. 8월 2일부터 9일까지 단 일주일 사이에만 무려 76명의 동남아 관광객이 여행 일정을 이탈해 어딘가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제주도 땅을 밟자마자 증발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 관광객들이 모습을 감추는 이유는 바로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로 삼아 관광 목적으로 위장해 입국한 후 몰래 본토로 건너와서 신분을 감추고 취직을 하는 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은 주로 베트남, 태국, 몽골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베트남과 태국은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베트남의 경우 당국도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위장 관광객이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도리어 제주도 관광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불법 입국을 외면 내지는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항공권 구입 단계나 입국 심사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입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본토처럼 전자여행 허가제 KETA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빈발하는 특정 국가를 무비자 입국 국가 목록에서 빼버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제주도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의 무려 55%가 본토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KETA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 방안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응책의 결과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려 했던 베트남인들의 항공권이 한국의 입국 거부로 취소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보도는 이번에 입국이 거부된 11명 모두 평균 연령 30에서 40세에 베트남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으로도 여러 번 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있는 평범한 관광객이라고 반발하는 논조였죠. 특히 이들은 항공사로부터 전원 다시 출국한다는 보증을 요구받았고 만약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면 1인당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해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동의했건만 결국 비행기 탑승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대처가 과도한 것이었다고 도리어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증도 없이 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이들을 받아줘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행 중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베트남 네티즌들은 아직 무비자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종차별이 아니냐. 우리의 푸쿠크 섬이 훨씬 아름다우니 베트남을 차별하는 한국과 제주도에 가주지 말자 등 과격한 반응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베트남과 똑같은 정책을 적용받고 있는 태국의 반응과는 큰 차이가 있는지라 더욱 한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베트남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입국 거부로 인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 태국인 112명을 전부 입국 거부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불법 취업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는 180만 원을 내면 한국에 입국시켜준다고 광고하는 브로커까지 활개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불법 취업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금과 추방까지 언급한 강경한 입장에 성명을 내놓는 등 한국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죠. 태국 외교부는 한국의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으며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과 그중 불법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는 일도 도와주고 있죠. 태국 외교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 명가량,
그중 불법 취업자는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나타파누 노파쿤 태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이토록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두 나라가 각각 한국과 평소 쌓고 있는 국민적 감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감정이 좋지 않은 반면 태국은 한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죠.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공산 독재 국가이고 전체주의적 교육으로 인해 자국 우월주의적 의식이 강한데요. 과거 월남전에서 적국이었고 60년대까진 북한보다도 못 살던 한국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손끝조차 닿지 않는 먼 곳까지 치고 나갔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엄청난 열등감과 근거 없는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이후 9천만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자 머리가 커져서 이젠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사사건건 한국의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경제성장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베트남의 열등감은 더욱 자극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인의 심리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다낭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의 여권을 무작정 빼앗고 강제 격리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적도 있었죠. 이때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에게 코로나 옮기러 왔냐면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로 태극기를 만드는 모독적인 행태까지 저질러 못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6.25 전쟁 참전국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큽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대중문화 측면에서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동경심을 품게 된 젊은이들이 한국을 태국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죠. 태국은 이러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여러 번 사간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요. 2015년에는 T-50TH 훈련기 4대를 구매했는데 그 성능에 크게 만족해 2017년에는 8대를 더 사갔습니다. 또 2018년에는 배수량 3,650톤의 대구급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해서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한국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간 호위함에 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국왕푸미폰 아두냐 대세 이름을 붙이고 구축함으로 승격시키기까지 했죠. 고품질 무기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마침내 한국을 군사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를 통해 메콩 그룹의 리더로서 남중국해 분쟁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군사적 위치를 손에 넣게 됩니다. 실제로 태국은 얼마 전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면서 내년에는 미국과도 군사훈련을 함께하기로 해 요즘의 국제정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이한 입지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계를 쌓은 덕을 이렇게 크게 보고 있다 보니 태국은 최근에는 국산 유도 로켓 비공의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동남아의 두 국가는 한국에 각자 다른 감정을 지니고 있어 이번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한쪽은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는 한편 반대쪽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과 경쟁에 한국을 따라잡겠다면서 정작 한국의 일자리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탐내는 베트남인들의 이중적인 사고는 베트남 내부에서도 비판받는 부분인데요. 한류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를 휩쓸고 있다 보니 국력에서 뒤처지는 점에 열등감을 느끼는 베트남 사회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한국에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공감하지 못해서 국론이 괴리된 것입니다. 이번 입국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은 베트남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언론이 입국자들의 변명을 해주느냐. 불법 노동자들은 쌀 한 톨 때문에 실제로 한국을 여행하려는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다. 나는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인데 한국에서의 삶은 매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관광객 방문과 근로자 파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베트남 외무부와 노동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 등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자국 사람들에게 이성을 되찾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이 일찌감치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동안 베트남은 한국에 괜한 억하심정을 품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베트남이 쓸데없는 적개심을 버리고 먼 한국보다는 자국 내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